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또 다른 특검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의 소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병으로 입원했다가 지난달 퇴원을 한 김건희 여사인데 어제 새로운 근황이 또 전해졌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대도 이제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김 여사가 분명히 자택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연락 저도 안 받습니다. 이걸 뭐 좋다고 이게 막 일부러 반가운 뭐 편지 오듯이 받아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실제 이제까지 그런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네. 이재명 대표도 집에서 거의 안 받았잖아요. 요즘 이게 또 그 코바나 거의 자주 나가 있습니다. 집에 그래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집에 워낙 좁고 하니까 일부러 안 받는 건 아니라고 수도 있고 네. 코바나 콘텐츠 내려가 있으면 네. 따라서 그거는 이게 뭐 이런 일이 흔히 있어요. 집이 워낙 좁아서 정광희 대변인이 예. 집이 워낙 좁아서 사무실에 내려가 있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서울도 변호사의 주장이고 일부러 안 받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연락이 안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했을 테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어제 서정 변호사 목소리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이것은 지금 법률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네. 그 국민대에서 김건희 여사가 쓴 박사 학위 네. 취소 절차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어서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뭐 우울증으로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했었던 건 사실이고 네. 그 병의 위중과 관련해서는 사실 의사와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만 머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가 집과 아주 가까운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가서 여러 업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비화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단순히 자신의 그 박사학위 취소 여부와 관련한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받기 위한 절차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이거 일부러 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기분 좋은 일도 아닌데 기다렸다는 듯이 받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이제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김 여사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궁금증은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겠죠. 저는 김 여사가 건강이 일정 정도 회복됐다면 그 특검 조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네. 반드시 특검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특검은 다른 그 증인이라든가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최종적으로 조율할 겁니다. 그때 가서 김 여사가 수사에 응할 것인지 안 응할 것인지 그걸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퇴원한 이후에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집에 거의 있지 않고 주로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면 건강이 좀 회복된 거 아니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되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 되니까 사무실을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특검 조사도 이제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론가님.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저 얘기는요. 김건희 여사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국민 정서상 김건희 여사의 자택이 한 제가 기억하기로 60평형 정도로 알려져 그렇게 있는 전해져 있긴 것으로, 합니다. 네. 알려져 있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60평형이 아무리 공용 면적을 빼도 그걸 좁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 정서상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것도 서초동 한복판에. 예? 정말 국민 정서를 안 좋게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여서 도움이 네.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걸 또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고 최고 권력자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고 네. 모든 그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달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에게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연락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다면 그 모습을 국민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오히려 저런 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렇지 네. 않다. 나는 뭐 떳떳하면 떳떳하다. 아니면 뭐 잘못을 인정하면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가 왜 과거에 그렇게 친했던 김건희 여사를
어렵게 하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수사 게이트를 공식화했다는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재인 변호사님, 집사 게이트는 뭐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특검의 발표로 인해서 다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인물인데요. 네. 일명 김건희 여사의 이제 집사라고 알려져 있는 이 김모 씨가 과거에 한 회사를 설립을 해서 대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수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이 김모 씨가 지난 4월에 출국을 해서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김모 씨를 비롯해서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일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주소지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앞서 설명드린 18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그 법인의 재무회계 상태가 굉장히 불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이렇게 투자에 임한 것은 네. 사실상 그 핵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이 아닌지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 김모 씨와 얽혀 있는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집사 게이트라고 명명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